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공 일반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하소연을 했는데요. 오늘 6월 11일 지금 시간은 4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MDP 하러 갔는데요. 오늘 5교시에 우리 회로 1학년 2반 교실 비어 있어서 그 교실에서 영상을 30분 동안 열심히 찍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가 돌아가서 벽을 찍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소리는 손은 보이는데 측면을 찍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절망했거든요. 그래서 인공 일반 친구들이 본인들 교실 써도 된다고 양해해줘서 오늘 인공 일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MDP 시간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도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힘을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새롭게 시작되는 영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습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예습보다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지식이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복습하는 시간을 굳이 넣으면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서 여러분이 힘들 걸 알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복습하겠죠? 자, 학습지에 없는 예문이라면 잠깐 멈춰서 좀 노트 필기 하시고 학습지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분석하면서 복습하고 오늘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학습했냐면요. 높임 표현 중에서 주체 높임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자,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대상에 따라서 높임을 달리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 화면에서 크게 밑줄 쳤던 부분 어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대상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냐 아니면 문장의 주어이냐 아니면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이냐에 따라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높임 표현은요. 그 문장에서 주인공, 주어에 해당하는 주체를 높이는 표현법이었죠. 그래서 우리 학습했던 내용 주체 높임 표현이었고요. 그럼 주체 높임이란 누구를 높입니까? 이 뒤에 답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금 야자 시간이라면 마음속으로 대답해야겠죠? 자, 말 그대로 주체를 높입니다. 그럼 주체가 뭐예요? 네, 문장에 서술하는 주인공. 예를 들면 아기가 웃는다. 웃는데요. 누가? 아기가. 그럴 때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체,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이란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장 성분 중에서 무엇을 높인다고요? 네, 주어를 높인다. 우리 그걸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달달 외워서는 시험을 잘 볼 수 없겠죠? 선생님이 예문을 제시할 테니까요, 중간중간 화면 멈춰가면서 여러분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어떤 높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이거 참 설명 잘했는데 벽을 보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상 지우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직 휴지통에 남아있다면 선생님이 왜 절망하는지 짧게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은행에 가셨다. 높이고 있군. 누구를? 어머니를.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장이 시험에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를 찾으면 90%가 해결이 되죠. 자, 문장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요. 그 중에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먼저 영상 멈춰 놓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드마카를 조금 준비하느라고 선생님이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은행에 가셨다. 자, 누가요? 문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어머니요. 자, 그럼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입니까? 그렇죠. 어머니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럼 어머니 높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 문장에서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네, 은행에 가셨대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그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 그럼 주어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높임에 해당한다고요? 네,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시험에도 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으시라고요? 높임의 대상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높임의 대상이 주어이면 주체 높임. 그 다음엔 시험에서 뭐 물어볼까요? 네, 그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시험 문제 유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나중에 이 문장 조금 있다가 다시 분석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진주를 잡수신다. 물론 여러분이 너무 예의 바른 친구들이지만 교무실에서 선생님 진주 잡수셨습니까? 하면 좀 과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여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예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높임의 대상으로 선생님을 골랐더니 문장이 조금 과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그 망친 영상 있잖아요. 이 예문을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하고 나면 인공반의 규열이가 그 멋진 목소리로 방쌤, 꼭 빵쌤도 아니고 방쌤 이러거든요. 방쌤 진주 잡수셨습니까? 할 것 같다고 선생님이 영상에서 말했는데 그 영상을 쓸 수는 없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인공반 들어가서 규열이한테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뭐가요? 이랬는데 다시 한번 규열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규열이는 왠지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쓰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식사하셨어요만 해도 충분한 높임 표현이 되니까요. 자,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자, 누가요? 네, 선생님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한껏 높이고 있죠? 높임의 대상에 동그라미 치고 그럼 선생님은 이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주인공이네요. 그럼 얘도 문장 성분 주어. 주어를 높이고 있으니까 얘도 무슨 높임법? 네, 주체 높임법.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선생님 영상 잘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겁나서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할게요. 리모컨 움직일 때마다 띠링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벽 찍으면 선생님 오늘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은 오늘,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도 서 있어가지고 종아리도 너무 땡기고요. 목도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영상 달고 국어는 싫지만 선생님은 좋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열심히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나와라. 세 번째입니다. 나와 언니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선생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뵌 적이 없어서 약간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과 같이 사는 친구, 가끔 뵈러 가는 친구들을 좀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계셨으면 용돈 많이 드릴 텐데요. 자, 나와 언니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 여러분, 문장의 주인공 나와 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주인공은 할아버지 땡. 주인공을 찾으려면요,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용돈을 드렸대요. 누가 드렸어요? 나와 언니가 드렸죠? 그럼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네, 나와 언니인 거예요. 그럼 나와 언니는 지금 여기서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는 주어를 높이고 있지 않으니까 주체 높임은 아니겠네요. 그럼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네, 중간에 보이시죠? 높임의 대상 누구?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가 아니라 할아버지께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근데 할아버지 주인공이에요? 할아버지가 드렸어요? 아니죠. 자, 할아버지는 주인공은 아니고요. 자, 할아버지께 드렸다. 지금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문장 성분 배웠죠? 그 중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대답하는 친구 있나요? 중3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 성분은 항상 어로 끝나고 품사는 항상 사로 끝나요. 되게 유치한 내용 같지만 두 개를 섞어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얘 3번은 자,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를 높이고 있구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내용 중에 나올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포합니다. 그럼 3번은 성격이 다르네요. 무슨 높임? 부사어를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다. 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성격 다른 거. 자, 시험 문제 유추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얘 네 번째 나와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높여야 될 대상이 무려 2명이 보입니다. 첫 번째 누구요? 할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분 있죠. 누구요? 할머니요. 높임의 대상이 2명 나왔습니다. 그럼 그 높임의 대상이 전부 주어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주어일 수 있기도 하겠네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러면 또 주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자, 서술어 가셨대요. 누가 갔어요? 네,
아버지께서 가셨죠? 그럼 지금 문장의 서술어의 주인공은 누구?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주인공이니까 주어. 그럼 지금 아버지 높이고 있나요? 네. 께서 우리 이런 표현 배웠었죠? 주어를 높이고 있으니까 무슨 높임 보이고요? 주체 높임 있어요. 높임의 대상 또 보입니다. 누구요? 할머니. 근데 지금 할머니는 주인공이에요? 할머니가 가셨어요? 물론 할머니도 같이 병원에 가셨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죠. 자, 그러면 할머니는 이 문장에서 모시고, 데리고란 뜻입니다. 데리고의 높임 표현이죠. 자, 모시고 가다의 대상이 되는 을을, 누구를? 할머니를 우리 국어에서 을을이 붙는 우리 서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목적어. 자, 먹었다. 무엇을? 빵을. 그게 바로 목적어예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뭘로 쓰였다? 목적어로 쓰였다. 그럼 주어는 아니고 목적어를 높일 수도 있구나. 자, 목적어 높이는 거 앞에서 스포했던 객체 높임입니다. 그럼 벌써 객체 높임 개념 이해되셨죠? 객체 높임은요,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뒤에 내용 나올 겁니다. 그럼 얘 4번은요, 높임 표현이 2개나 있어요. 무슨 높임, 무슨 높임? 아버지를 높였다, 주체 높임.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였다, 객체 높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예문이 나온다면 시험에서도요,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다른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한 개를 고르면요, 주체 있고, 얘도 주체 있잖아. 그럼 주체가 없는, 그렇지, 얘 3번의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섞어서 낼 수도 있고 각각을 낼 수도 있으니까 예문 나올 때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높임의 종류를 파악했다면 그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체 높임 복습하고 있으니까요, 주체 높임 실현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보드마커 빨간색 들게요. 자, 얘 1번에서 주체 누구? 어머니 높이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씩 밑줄 치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가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자, 우리 은는이가 명사 뒤에 붙어서 주어를 만드는 은는이가, 이런 애들을 주격조사, 주어의 자격을 만드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자, 높임의 주격조사 뭘 쓰고 있어요? 깨서. 선생님 줄여서 쓸게요. 주격조사라는 뜻입니다. 줄임말은 역시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네요. 자,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은행에 갔다가 아니고요. 자, 어떻게 이거 풀어볼까요? 가다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붙였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엇을 붙였고요. 어말어미 다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어미 어말어미 또는 종결어미였죠? 그럼 우리 종결어미 앞에 오는 얘는 어간, 우리 배웠잖아요? 얘는 어간, 어미가 3개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 어미는 종결어미. 그럼 그 앞에 오는 어미들은 무슨 어미? 네, 선어말어미요. 그 중에 우리 시라는 건 높임의 선어말어미, 엇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입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임의 방법 못 쓰고 있다.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와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쓰고 있다. 이거 대답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2번째.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좀 과하지만 분석은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라고 하지 않고 높임의 주격조사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주격조사. 높임의 주격조사 썼고요. 밥을 이래도 되지만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지라고 하는 특수어휘. 밥을 의미하는 특수어휘 사용하고 있고요. 밥을 드신다, 진지를 드신다. 그것보다 더 높은 표현 있죠. 잡수다. 기본형이 잡수다예요. 거기에 또 뭘 붙이고 있어요? 시까지 붙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특수어휘도 쓰고 있고 플러스 잡수다의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까지 쓰고 있으니까 와, 엄청 높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주체 높임 없으니까 패스하려고 했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방법 보일 겁니다. 할아버지에게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높이는 의미로 깨를 붙였죠. 자, 주어를 만들면 주격조사, 부사어를 만들면
부격조사가 아니고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겠네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그리고 용돈을 줬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께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그럼 아직 본격적으로 학습 안 했지만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부사격 조사, 그 다음 특수어휘 2개를 예습했습니다. 좋아요. 자, 얘 4번에서는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부터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네, 높임의 주격 조사 깨서 있었고요. 그 다음 병원에 갔다가 아니고 여기 아까 위에 있었던 시가 한 번 더 쓰였죠. 주격 조사,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격조사와 시를 사용했고요. 자,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방법 설명해 주실래요? 조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쵸? 근데 뭐가 보여요? 모시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자, 기본형이 뭘까요? 모시다겠네요? 그럼 얘는 특수어휘. 선생님, 시가 붙었잖아요. 그럼 높임의 선어말음이 아닌가요? 그럼 기본형이 모다가 아니죠. 기본형 자체가 모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죠. 이제 4시 20분 여러분 MDP 끝날까 봐 선생님 조마조마합니다. 중간에 종소리가 들어가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발 이 복도로 학생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주체인 높임 실현하는 방법 높임의 주격조사 깨에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선어말어미 시 여기 선생님이 짝대기 더 그어야 되죠. 붙임표 붙여야 되는데 누락됐네요. 자, 그리고 특수어휘, 진지, 잡수다, 그리고 모시다. 물론 모시다는 이번에는 객체 높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선생 뒤에 붙은 님이요. 전미사님. 선생님 화면 밖으로 혹시 사라졌나요? 목소리 잘 따라와 주세요. 가끔 사라지기도 합니다. 화면 밖으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장, 교수 자, 그 뒤에 님이 올 수 있죠. 사장님, 교수님. 근데 선생님은요, 사전 찾아보면 선생님 자체가 한 단어인데요. 교수님은 교수랑 님을 따로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님은 높임의 전미사라는 거 우리 앞에서 학습했었죠? 자, 주체 높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객체 높임까지 우리 스포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잘 봐주세요. 자, 주체 높임 정리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높임 표현 배울 텐데요. 제목 나와라! 네, 바로 상대 높임입니다. 자, 화자에게 상대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선생님 화자잖아요. 선생님에게 상대, 선생님 말을 듣는 상대는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죠. 근데 선생님이 보고 있니? 대답해! 이렇게 안 하죠.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보고 있습니까? 대답해 볼까요? 누굴까요? 존칭을 쓰고 있죠? 바로 선생님이 상대 높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상대 높임이란 말하는 이, 즉 화자가 누구를 높여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였죠? 자, 이번에는 듣는 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아, 상대 높임은 내 말을 듣는 상대, 즉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주로 문장에 무엇에 의해 실현된다?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마지막에 달라지는 표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야?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종결어미요.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밥 먹었어? 이런 사람 없죠. 그럼 큰일 나죠.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친구한테 너 식사했어? 종결어미가 달라지죠? 자, 우리 상대 높임은요.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돼요. 아주 심플하죠. 앞에 주체 높임은 주격조사 있었고 전미사 있었고 선어말어미 있었고 특수어휘 있었는데요.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 종결어미가 뭐였습니까? 지금 말 선생님이 씁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해요. 요 이런 거 했다 할 때 다 이런 게 종결어미인데요. 예를 들어봐야겠죠?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자, 듣는 상대 누구? 선생님.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지금 전미사님이 붙은 채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어디요? 아이고, 예문이 벌써 나왔네요. 네, 종결어미요. 그럼 첫 번째 예문에서는 식사하셨어? 이런 게 아니고요. 식사하셨어? 이러면 교권보호국에서 이제 출동해야겠죠? 식사하셨습니까? 가장 높임의 표현이에요. 더 높일 수 있는 거 있어요? 식사하셨사옵니까? 이러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죠? 자, 식사하셨습니까? 가장 높였어요. 우리 이런 걸 아주 높임의 종결어미라고 하거든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회로반에 도원이 2명 있잖아요. 김도, 나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도원아, 점심 먹었니? 자, 종결어미.
도원아, 점심 드셨습니까? 하지 않았고요. 점심 먹었니? 자, 아마 친구이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도원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어때요? 낮추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 이런 높임 표현 뭐라고 한다? 상대 높임. 자, 상대 높임은 누구에 대해서? 듣는 상대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개념 정리하셨으면요. 이제 종결어미 보러 가야겠습니다. 종이 근데 30분에 치는가 보네요. 20분 넘었는데 종이 안 차요. 종 쳐도 선생님은 갈 길을 갑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 높임 아까 무엇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했죠? 네, 맨 뒤에 오는 종결어미.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집에 가니? 집에 가. 집에 가라. 이런 종결어미의 차이로 높임을 나타낼 수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 문장의 무엇에 의해서?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 다른 말로 어말, 어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끝에 온다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학습지, 우리 5단원 학습지 2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표를 넣어놨거든요. 그럼 꼭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서 빈칸을 여기다 뚫어놓고 채워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준은 낮은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큰 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적어도 여기 나온 예 하나씩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다 줄줄 외워?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등급이 있고 높임의 등급이 있고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자, 이런 표 나왔을 때 하나하나 보면 하수, 일단 크게 봅니다. 자, 표를 크게 봤더니요.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격식체, 비격식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격식체가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갖춰서 비격식체는 격식체보단 좀 더 편한 거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대화할 때 우리 주로 어떤 거 씁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떤 거 씁니까? 이랬죠? 자, 어떤 거 씁니까? 격식체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기해요? 이랬죠? 그거 비격식체. 조금 더 친밀함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자, 격식체란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럴 때는 격식체를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조금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거리를 두고 막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죠?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 사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버릇이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 청자와 화자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수업 때 비격식체를 많이 쓰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선생님께 식사하셨어요? 빵쌤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비격식체예요. 빵쌤 오셨습니까? 격식체고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리 군대 용어라고 하죠. 단아까 같은 거를 격식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격식체에 4단계가 있어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우리 예사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예사 소리, 평범한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높임, 평범한 높임, 평범한 낮춤, 아주 낮춤. 그럼 우리 얘가 가장 존중의 의미, 얘가 가장 아주 낮춤이니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지금 가십니다. 아주 높임, 하십시오. 제 선생님 때 이거 뭐라고 했냐면요. 합시오체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어감이. 풀어서 지금은 하십시오체, 가장 높은 종결어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시오 또는 가오, 가네, 감세, 나 이제 그만 감세. 뭔가 조금 아랫사람이지만 존중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낮출 때 우리 하계체, 예사 낮춤을 쓰고요. 나 집에 간다. 아주 낮춤체예요. 선생님 이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거지 이거 어떻게 외워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진짜 빈칸 뚫어놓고 들어갈 거 골라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예문을 줄 거고요. 상대 높임으로 지금 종결어미 어떤 거 쓰고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이 등급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자, 해요체, 해체. 해요. 많이 쓰죠? 선생님, 우리 가요. 선생님, 같이 가요.
해요체예요. 자, 이거는 아주 높임은 아니고요. 두루두루 높인다 해서 두루 높임. 어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격식체는 정말 격식에 맞게 단계가 딱딱딱 있는 거고요. 얘는 친밀함을 나타내잖아요. 두루 높이고 두루 낮춰요. 그래서 우리 해요체 어디 가요? 선생님 같이 가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해요체 두루 높임입니다. 자, 반대로 두루 낮춤. 가자. 이런 것들 두루 낮춤. 자, 이 용어를 선생님이 막 의미를 정확히 풀어주고 싶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격식체에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격식체에 2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 한 가지씩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시험 보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아까 그 표를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시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 어떤 때, 공식적일 때 쓰는 체는 격식체. 자,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여기는 공식적인, 사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걸 단순히 빈칸 채우는 거 안 나와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왜? 듣는 상대방이 선생님을 엄청 존중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종결음이 어디 있어요? 기본형 들어주다. 자, 거기에 우리 들어주까지 나오고 요 부분, 바로 얘가 종결음이죠? 종결음이, 어말음이. 자, 십시오. 얘는 무슨 높임일지 분석할 건데요. 일단 화자와 청자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화자는 누구? 선생님, 제 고민 들어주세요. 라는 거 봤을 때 학생인 것 같고요. 청자는 누구예요? 선생님. 그럼 누가 더 높다? 선생님이 더 높다. 그럼 선생님을 높여보자. 듣는 상대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건 상대 높임법. 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요? 네, 종결음이. 그럼 선생님, 제 고민 좀 들어줘. 이름 진짜 교권부 꼭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감독관으로 나가는 거고요. 선생님, 제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해도 되지만 들어주십시오. 격식체의 어떤 표현일까요? 네, 하십시오체입니다. 하십시오체. 아주 높이고 있죠? 이 부분. 네,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 자, 그 다음, 지금 집에 가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자, 선생님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예문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말하는 선생님이 듣는 여러분보다는 윗사람이니까 높임 표현이 되겠죠. 물론 친구끼리면 이거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지금 집에 가니? 선생님이 지금 종결음이 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문 보세요. 아주 낮춤에 가니? 어디죠 가니? 네, 요 부분. 아주 낮춤에 헤라체를 쓰면서 학생에 대한 낮춘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나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낮춘다는 뜻이지 비하하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 쳤죠? 선생님은 계속 가겠습니다. 잠깐 종소리 끝나면 갈게요. 네, 왜 이렇게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안 가겠지만. 자, 자네,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우리 사극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인데 막 하대할 수는 없고 약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낮춤 표현 쓸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 이번에 화자와 청자 누가 더 나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윗사람일까요? 자네라고 한 거 봤을 때 화자가 높은 좀 윗사람인 것 같죠? 자, 종결음이 뭘 썼어요? 들어주게, 뭐뭐하게. 자, 여기서 어디? 하계체. 격식체의 예사 낮춤 하계체를 쓰고 있다. 선생님, 그럼 이걸 외우라는 뜻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요. 문제 풀 때 아주 수월할 겁니다. 선생님 너무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지금 발목도 아프고 총체적 난국이지만 1시간 동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인다. 상대 높임, 듣는 이 청자를 높인다. 무엇에 의해서? 종결어미에 의해서. 자, 세 번째 높임 표현입니다. 아까 살짝 스포했던 거 있죠? 그 이름하여 띠링 객체 높임 표현입니다. 여러분, 객체라는 건요, 서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주체는 뭐였어요? 서술의 주인공. 주체를 말한 말 그대로 주체였고요. 객체 높이는 서술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먹는다, 밥을
이런 거. 그 다음에 준다. 무엇을 친구에게, 무엇을 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객체가 뭐냐고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객체라는 거는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자,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나 자, 목적어 알려주는 큰 힌트 을을 빵을 빵쌤을 이런 것들 바로 목적어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이런 것들 부사어라고 얘기하죠. 목적어나 부사어,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요. 예를 들면 빵쌤에게 질문하다. 물론 여러분이라면 빵쌤께라고 하겠지만 그때 그 빵쌤이 바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왜? 질문하다. 누구에게? 빵쌤에게 꾸며주잖아요. 그걸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객체 높임은요.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인다. 주체 높임은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개념 이해됐으면 우리는 예문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주체 높임에서도 예문에 동그라미 치고 연습했었잖아요, 학습지에. 자, 이번에도 같이 갑니다.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영상 멈춰놓고 풀고 그리고 와서 맞춰보셔야 되겠죠. 자, 예문 나와라. 자, 창호는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다. 승아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다. 준현이는 국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자, 이번에 주인공들은 회로 2반 친구들입니다. 1회 그 중간시험 영상에서 회로 2반 친구들이 되게 귀엽게 질문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근데 예문에 이름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왜 저희 반은 별로 없나요?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회로 2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네, 높임의 대상에 뭐 하자? 동그라미 치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창호는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다. 높임의 대상 창호인가요? 아니죠. 높임의 대상 이번에 부모님께, 부모님 동그라미 쳤죠? 자, 승아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다. 자, 높임의 대상 승아가 아니고요. 네, 할아버지입니다. 잘했고요. 준현이는 국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준현이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높임의 대상 누구? 네, 선생님. 자, 그럼 높임의 대상 잘 찾았죠?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될까요? 동그라미 친 대상의 문장 성분은 주체 높임일 때는 전부 주어였는데요. 이번에 문장 성분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드마카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창호는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다. 무엇을 드렸어요? 편지를 드렸어요. 을르리 붙은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고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드렸어요? 드리다를, 서술어를 꾸미는 거 누구? 네, 요 부분이죠. 부모님께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 뭐라고 했냐면 부사어. 아, 그럼 기억의 높임의 대상은 부사어고요. 혹시 화면에 선생님이 넣어놨네요. 부사어고요. 두 번째, 승아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다. 할아버지 뒤에 뭐가 보여요? 을을이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요? 목적어. 자, 준현이는 국어 문제를 빵쌤께 여쭤보았다. 빵쌤께 여쭤봤어. 서술어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럼 빵쌤이 아니라 선생님이네요. 자, 여기서는 문장 성분 부사어네요.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 표현 뭐라고 한다?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잘 따라오셨죠? 그럼 다음에 뭐 파악할지 느낌 오세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찾을 겁니다. 이미 주체 높임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각각의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이게 메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요.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자, 높임의 대상 빠르게 불러주세요. 네, 부모님, 할아버지, 선생님, 높임의 대상이죠? 자, 이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밑줄 쳐주세요. 색깔펜 꺼내시고요. 자, 부모님. 자, 뭘 붙이고요? 일단, 께. 부모님에게가 아니라 부모님께. 근데 얘 문장 성분 뭐였어요? 부모님께 드렸다. 우리 서술어를 꾸민다. 그래서 부사어였습니다. 그럼 얘는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네, 부사격 조사요. 부사격 조사.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다.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 우리 이미 봤던 뭐도 보여요?
네, 높임의 전미사도 쓰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있네요. 선생님 아마 화면에 놓쳤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줬다가 아니라 드리다. 그렇죠. 드리다라고 하는 뭘 쓰고 있다? 특수어휘. 두 가지 방법, 님까지 세 가지 방법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승아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다. 자, 할아버지를 뒤에 특별한 조사는 없고요. 목적격 조사 있고요. 할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높여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그럼 여러분, 모시고에서 시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인가요? 아니죠. 기본형 자체가 뭐예요? 모시다입니다. 그럼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선생님 글씨 우리 정민이처럼 잘 써볼게요. 정민이가 수필에서 글씨 왕중왕인 것 같습니다. 자, 준현이는 국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미사 하나 체크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뭘 쓰고 있다? 조사요. 어떤 조사요? 부사격 조사. 아이고, 선생님 밑줄을 여기 안 쳤네. 어떤 것을요? 부사격 조사를 다시 쓰고 있죠. 선생님께 물어봤다가 아니라 여쭙다, 여쭈다라고 하는 뭘 사용하고 있다? 특수어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깨, 그리고 들이다. 님도 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모시다, 모시고의 기본형. 디귿, 깨가 보였고요. 그 다음 여쭈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있었죠.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으면 높임의 부사격 조사. 부사 만드니까 부사격 조사. 자, 우리 주어 만들면 주격 조사. 자, 얘네들은요. 특수어휘. 이렇게 여러분이 묶을 수 있으면 이번 시험은 하하하의 난이도로 이해될 것 같아요. 자, 남은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체 높임 표현 정리해 볼 건데요. 또 종이치네요. 이제 시작되나 봐요, MGP가. 좀 기다릴게요. 네. 근데 인공 1반은 원래 쉬는 시간에 안 오나요? 선생님이 얘들아 내려오지 마. NG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건지 좀 고맙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물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갈게요. 그랬더니 인공 1반 친구들이 손 대도 돼요. 가져가서 파셔도 돼요. 팔면 안 되죠. 선생님 범죄자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객체 높임 표현이란 대답해 주세요. 객체 높임 표현이란 그렇죠. 문장 성분 중에서 객체, 무엇과 무엇? 부사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서술의 객체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럼 객체 높임 실현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네, 부사격 조사. 할아버지께, 빵쌤께, 선생님께, 어머니께 부사격 조사 깨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체 높임 실현할 때 주격 조사 높임 표현 뭐 있었어요? 깨서요. 그쵸?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과 같은 특수어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부사어 또는 목적어인 명사의 전미사 네, 선생님, 부모님 할 때 님을 붙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는 거 의미 없고요. 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밑줄 치고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남은 내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주세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예문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해보고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어른을 뵌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자, 일단 뭘 찾다고요? 선생님 자꾸 혀가 씹혀요. 무엇을 찾자고요? 네, 높임의 대상 누구? 그 어른. 아주 잘했습니다. 그 어른 동그라미 쳤죠? 선생님은 네모 쳤어요. 자, 이제 뭘 파악해야 됩니까? 높임의 대상 찾았다면 그 대상의 문장 성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 주인공인가요? 그 어른? 자, 처음이다. 그 어른이 처음이에요? 아니죠. 그 어른을 본 것이 처음이니까 그 어른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무엇을? 그 어른을 자, 을을이 붙는 거 뭐라고 했다? 목적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그 어른이라는 것은 을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예요. 자, 문장의 목적어인 그 어른을 높이고 있으므로 목적어 부사어 높이면 무슨 높이법? 네,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어른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여러분 먼저 대답하고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어른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찾아주세요. 자,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선생님들 몇 가지 보여요? 무려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뭘까요? 여기 높임의 조사 있나요? 없어요. 자, 시가 쓰였나요? 안 쓰였는데요. 님도 없네요. 그럼 남은 것은 뭐? 그렇죠.
특수어휘. 그럼 여러분 지금 특수어휘가 어디 있어요? 빨간색 밑줄 보여요? 자, 그럼 되는 기본형 뭐예요? 되다요. 자, 되다는 무엇을 높인 표현이에요? 보다를 높인 표현이죠. 어른을 보다, 어른을 되다. 자, 높임의 특수어휘를 활용해서 그 어른을 높이고 있다. 이걸 술술 설명하면 이번 시험 난이도 뭐라고요? 하하하. 잘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상은 이제 거의 끝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예문을 추가해가지고 PPT가 늘어났습니다. 자, 괜히 넣지 않았겠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학습지에 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으로 같이 분석해야 되는데 자, 문장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지금 높임 표현 찾고 있고요. 그럼 높임의 대상이 일단 뭐 하자? 동그라미 치자. 얼른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빛보다도 빠르게. 첫 번째, 할머니. 그쵸? 근데 이거 잘 봐야겠죠? 자, 그 다음, 할머니.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사장님. 그리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모. 자, 동그라미 다 맞으셨나요? 셀프 쓰담쓰담. 하세요 하면 복이 올 겁니다. 셀프 쓰담쓰담.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다 분석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은 분석해 보시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거 맞나요? 확인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자,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자, 지금 높임의 대상이 누구? 할머니니까요. 할머니 높이고 있는 이 문장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이요. 자,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을을이 붙은 할머니니까 객체 높임법이요. 선생님 일일이 안 써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백화점에서 옷을 사오셨어. 누가요? 어머니가요? 그럼 어머니는 주인공이니까 주체 높임법. 자, 인기가 많아요. 누가요? 내 빵쌤이 아니고 사장님이요. 자, 그럼 사장님은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주체 높임. 잘 하고 있죠?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고 확인해 보세요. 자, 교실에서 대화하고 학생과 대화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시다. 문장 바꿔서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 대화하고 계시다죠? 자, 그럼 여기도 주인공 선생님이니까요. 주체 높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이모. 약을 지어 오신 분 누구? 이모. 주체 높임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 성격 다른 거 하나 보인다요? 뭐예요? 보인다요는 틀린 표현이죠.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높임. 뭐가 보여요? 아, 얘만 객체 높임이네요.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높임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찾아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예의 바르게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또 선생님이 넣어놓은 황금 예문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게 예문을 잘 만들었네요. 우리 첫 번째 예문 봐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물론 주체 높임 맞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할머니 자체를 높인다기보단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걱정거리를 높이고 있죠. 우리 이런 높임법 무슨 높임법? 자, 주체의 소유물, 생각, 신체 일부, 가족 이런 걸 높이는 거 간접 높임이라고 했었죠. 지금 딱 보니까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게 하나 보여서 짚고 넘어갑니다. 진짜 이제 다음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이제 연습이에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높임 표현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하하하 문제 난이도.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학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높임 표현 지금 엄청 많죠? 선생님, 물론이지. 할머니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다. 자, 이 뒤에 선생님이 어떤 화면 넣어놨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기계적으로 우리 애들 시험 잘 봐야 돼. 좋은 예문 만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PPT를 추가하다 보니까 참 잘 만들어놨네요. 이거 내가 만들어놨나? 놀랄 만큼 잘 만들어놔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 학생의 말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먼저 찾아야 할 거. 첫 번째, 화자가 누구인지. 자, 화자가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청자, 상대는 누구인지. 자, 그 문장에서 쓰인 주인공, 주체는
주체는 누구인지. 자, 상대 나왔고 주체 나왔으니까 하나 마지막, 네, 객체까지 파악해야겠죠? 여러분이 먼저 찾고 영상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3, 2, 1.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화자는 누구인가요? 네, 예의 바른 저 학생입니다. 그럼 지금 이 대화를 누가 듣고 있나요? 네, 선생님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을 말한, 즉 화자의 문장에서 주인공, 어디 부분이냐면요, 이겁니다. 어제 부모님께서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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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을 봐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님이요. 그럼 지금 주체는 부모님. 자, 부모님께서 누구를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네, 할머니를 모시고. 자, 모시는 대상 누구? 할머니. 을을 붙었네요. 그럼 지금 할머니는 목적어로 쓰였죠? 자, 그럼 객체는 누구? 할머니. 그럼 지금 이 문장에는 상대 높임 있고요. 주체 높임 있고요. 객체 높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같이 도와드릴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상대는 선생님이죠? 자, 상대를 높이는 방법 뭘 활용한다? 종결어미요. 그럼 종결어미 찾으면 되잖아요. 밑줄 쳐볼까요? 자,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사용한 종결어미 다 찾아주세요. 선생님,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러면 진짜 교권국 다시 또 나와야겠죠? 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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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씁니다는 누구에 대한 높임 표현이에요? 네, 선생님에 대한 높임 표현이에요. 두 번째,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한 높임 표현이에요? 네, 선생님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종결어미와 이 종결어미가 격식체냐 비격식체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선생님 답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부모님이요. 자, 그럼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자, 이제 술술술술 나오죠. 첫 번째, 부모님이 하지 않고 깨서 금요일에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No! 가정교육 잘못 받았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특수 어휘, 그리고 부모님께서라고 하는 높임의 주격조사, 님, 전미사까지 보이네요. 여러분, 선생님 예문 진짜 잘 만들었다. 그쵸? 선생님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서 베껴오지 않거든요. 선생님 셀프 쓰담쓰담 합니다. 여러분 비웃는 거 아니죠? 같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객체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세요. 그럼 할머니 높이는 방법 불러주세요.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고, 데리고의 높임 표현, 모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쓰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학생의 대사 봤다면 이제 누구 거 나올 차례? 네, 선생님의 말에서도 어떤 높임 표현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의 대화에서도요, 대사에서도요, 어떤 높임 표현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뭘 찾자고요? 화자는 누구? 청자는 누구? 주체는 누구? 객체는 누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 이번에는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계세요? 네, 학생이랑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물론이지, 할머니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다. 무엇이요? 그게 바로 주체잖아요. 주인공 누구? 무엇이 좋은 추억이 돼요? 그렇죠. 여행이 할머니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주체는 여행이겠네요. 자, 객체. 누구에게 좋은 추억이 돼요? 할머니에게요. 아, 부사어가 보이네요. 그럼 지금 객체는 할머니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여러분 봐야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학생을 높여요, 낮춰요? 낮춰야겠죠? 아랫사람이니까요. 자, 되겠다. 종결어미 어떤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이 파악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한테 좋은 추억 되겠다. 선생님 그럼 잘못 배우신 분이죠? 할머니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다. 자,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 뭘 쓰고 계시다고요? 네, 깨라고 하는 네, 부사격 조사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주인공 생략되어 있지만 여행이죠? 그럼 여행은 높임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얘는 찾을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주어진 대사, 주어진 여러분이 문장을요, 높임 표현 찾고, 어떤 높임 표현인지 파악하고, 실현 방법을 찾으면 이번 시험,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끝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문장 선물입니다. 근데 좀 고마웠어요. 지난 영상들에 선생님이 이제 나도 문장 선물 받고 싶다 했더니 너무 좋은 친구들이 좋은 문장을 많이 남겨줘가지고 선생님 눈물 흘리면서 여긴 천국이야. 우리 애들은 막 너무 행복해. 천사들이야. 이랬거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번에 드리는 선물은 바로 요겁니다. 요새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TV를 잘 안 봐요, 선생님이. 근데 나 혼자 산다에 김신영 편이 나왔었나 보죠? 근데 김신영의 그 삶의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인상 깊은 부분을 캡처해봤습니다. 여기 출처 밝혔습니다. 김신영이 이때 아팠어요. 막 기침을 콜록콜록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화장실 청소하고 아프다고 누워있지 않고 밥도 스스로 챙겨 먹고 떡볶이도 해먹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아프다고 울면 안 돼요. 울면 휴직감만 나간대요. 내가 아프지만 울면 내 손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보세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이거 잠깐 안 할 거야. 그럼 나중에 잠깐 밀어놓은 거의 대가가 나를 더 서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일지 선생님 와닿아요. 이 표현이. 그리고 봤더니 옛날에 학생 때는 선생님 몸이 좀 아픈데 양호실 가도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안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갔다 와. 다음부터 관리 잘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하다가 양호실 가도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나락이래요. 물론 이거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몫이 있고 자기가 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파요. 저 갈래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좋게 보일 수는 없죠. 또 정말 못할 만큼 아픈지는 본인이 생각할 문제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저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학교에 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머리가 조금 아프고 배가 조금 아프고 목이 조금 아프고 기침이 조금 납니다. 아프죠. 물론 열도 조금 나고요. 그래도 약 먹고 조금 엎드려 있고 기숙사 가서 푹 자면 될 텐데 선생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조퇴증을 막 가지고 오는데 선생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인을 다 해주긴 하지만 정말 갈 정도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 나락이래요. 물론 여러분은 아직 어른이 아니고 학생들이지만요. 삶의 자세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겠죠. 컨디션 안 좋겠죠. 쉬고 싶겠죠.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힘들지만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의 몫을 해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 학생들 덕분에 선생님은 참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아파도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